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행정과 수업, 진학까지 지원하는 교육용 인공지능 시스템 강원 아이로가 이번 주 중 정식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교육 현장에선 AI를 통한 수업 혁신과 행정 업무 간소화의 도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공지능 교수학습 플랫폼 시연의 현장. 생활기록부와 지망학과를 입력하자 인공지능이 분석을 시작합니다. 잠시 뒤 학생의 활동 내용과 성적에 적합한 학교와 학과까지 추천합니다. 강원도 교육청이 개발한 차세대 교육용 인공지능 강원 아이로입니다. 학생 맞춤형 학습을 돕는 것은 물론 교사의 수업 설계와 행정 업무까지 지원하도록 설계됐습니다. 학생들의 능력에 따라서 맞추면 그런 교육 자료를 제공할 수도 있고요. 선생님들께는 그 수업 설계부터 수업, 그다음 평가 방법까지 다양한 교사들이 특히 주목하는 기능은 수업 설계 지원입니다. 과목별 학급별로 수업 계획을 세우고 EBS 콘텐츠와 영상 자료를 곧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강원 아이로 서비스 창에서 모둠 활동이나 발표, 필기 공유 같은 수업도 가능하고 AI가 자동으로 정리해 저장도 해줍니다. 소규모 학교 여러 곳에서 수업하는 겸임 교사들에게 특히 유용해 보입니다. 내가 유튜브나 이런 걸로 제시를 먼저 해주고 수업과 관련된 영상이나 같이 공유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습니다. AI를 활용한 기능도 돋보입니다. 학생이 푼 문항을 채점해 수준별 학습 콘텐츠와 문항을 제공합니다. 또 글쓰기 과제를 내고 첨삭까지 지원해 학습 효과를 극대화합니다. 생활기록부 분석을 더하면 희망대학 학과에 맞춘 전략과 합격 가능성까지 알려줍니다. 다양한 방면에서 교과를 선택하고 학과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에 담임 선생님 입장에서는 조금 더 폭넓은 교과나 학과를 선택하는 데 좀 많은 도움을 받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강원 아이로는 이달 18일 신청한 학교에서 정식 서비스가 시작된 뒤 2027년 3월부터는 모든 학교에 도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도균입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노조가 공단을 상대로 임금체불 소송에 나섰습니다. 영월군청 공무직에겐 정기상여가 이미 지급되고 있고 시설공단의 일반직도 똑같이 적용되는데 공단 공무직만 못 받고 있다는 겁니다. 이병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월군 시설관리공단 공무직 노동조합은 지난 2023년 12월 말 통상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고용노동부 진정 최고장을 공단에 보냈습니다. 정기상여와 명절 휴가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공단의 대답은 돈을 줄 수 있는 근거, 결정문을 가져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상급기관인 영월군청 공무직이 소송을 통해 통상임금을 받게 됐고 공단의 일반직 직원들도 새해부터는 해당 상여금을 받기로 단체 협약으로 정했는데도 공무직은 제외된 겁니다. 그때부터 하는 말이 받을 근거를 가져오라 그랬어요. 받을 근거. 그러니까 받을 근거라는 게 참 처음에는 무슨 말인가 했더니 소송을 하라는 취지였었어요. 실제로 충북 충주시나 경북 안동시 시설관리공단은 노사협의 끝에 공무직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사례가 있음에도 소송을 종용했다는 겁니다. 이미 지난해 12월 통상임금 관련 대법원 판결로 소급분을 제외한 통상임금은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데도 소송까지 오는 과정에서 협의 한 번 없었다고 주장합니다. 이 소송이라는 거는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비용이 들어간다는 건 싸움에 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건데 노조하고 사측하고 왜 이걸 싸워서 받아야 되는지 이해도 안 갔거니와 노조는 결국 지난 2월 민사소송을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공단과 노조의 통상임금 소송은 지금까지 2차례의 기일을 거쳤습니다. 재판에서 노조 측이 승소할 경우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공무직 50여 명이 받아야 했던 통상임금 최소 1억 원에서 최대 2억 5천만 원을 공단이 내야 합니다. 한편 이와 관련해 공단은 이견 없이 지급할 수 있는 통상임금도 지급되지 않은 건 노조에서 소급 적용을 내세웠기 때문에 그 부분에 합의되지 않은 면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강릉에 100mm 이상 단비가 내리면서 오봉저수지 저수율이 16%대까지 올랐습니다. 논촌연수 종합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기준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16%로 전날 13%보다 3%포인트 높아져 7월 23일 이후 52일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습니다. 한동안 산간 지역 물이 저수지로 흘러 들어오면 저수율은 25에서 30%까지 회복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강릉을 포함한 동해안에는 오는 16일 밤부터 17일 밤까지 비가 한 차례 더 예보돼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주말 동안 내린 비로 일시 중단됐던 소방당국과 군부대 급수 운반이 어제 재개됐습니다. 소방당국의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을 통한 비상급수 역시 우천으로 잠시 중단됐다 어제부터 급수에 다시 나섰습니다. 강릉시는 남대천 용수개발과 지하수 관정을 통해 8,702톤, 보조수원과 연곡정수장 4,864톤, 대용량포 방사 시스템 7,000톤, 운반급수 6,909톤 등 모두 37,875톤의 물을 확보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지난 12일 춘천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강원 타운홀 미팅과 관련해 강원 지역 정치권이 엇갈린 입장을 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은 대통령과 강원도민들이 자유로운 토론을 펼치는 장이었다고 평가한 반면 국민의힘 강원도당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심을 호도하는 전국 순회 이벤트, 이른바 정치적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통령이 김진태 강원도지사의 발언을 제지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이 여당 당협위원장에겐 발언권을 주면서도 정작 야당 소속 김 도지사의 발언은 매몰차게 끊었다고 논평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행사 취지에 걸맞게 도민들에게 발언 기회를 주는 건 당연한 조치이고 공직자들은 경청하는 게 마땅하다며 야당의 폄훼는 국민 통합에 역행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강원 시민단체장들과 정의당 강원도당 등이 일부 공무원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강원도의회 교육위원회 면담과 강원경찰청 고발인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들은 지난 11일 신경호 교육감과 최준호 정책협력관 선거 개입 수사 의뢰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강원경찰청 수사 의뢰, 강원도의회 면담 요청, 강원도 감사위원회 감사 청구를 요청했고 각 기관의 조치에 따라 일정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의회 면담은 오늘, 강원경찰청 고발인 조사는 오는 1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아동대상 유인 유괴 시도 범죄가 발생하면서 강원경찰청이 긴급 강폴 알람을 발령했습니다. 강폴 알람은 강원경찰청과 강원도 교육청이 함께 마련한 제도로 아동 청소년 대상 범죄, 학교폭력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강원경찰청은 아동 청소년 대상 약취 유인 범죄 관련 학교 전담 경찰관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가정통신문을 통해 안전수칙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지난 6월 아랍에미리트 수출 협약을 마친 횡성한우가 최종 관문인 검역 인증을 통과하면서 중동 진출이 확정됐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횡성 지역 도축업체가 최종 아랍에미리트 검역 인증을 마치면서 냉장 냉동 형태의 횡성한우 중동 수출도 확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올 초 해당 도축업체가 국내 최초로 아랍에미리트 할랄 인증을 획득하고 횡성축협이 6월 두바이 유통업체와 수출 협약을 맺은 뒤 최종 관문이 열린 겁니다. 횡성군과 횡성축협은 한우 포장재 등을 결정하고 이르면 이달 말 국내 최초로 중동 수출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역 민심을 듣는 타운홀 미팅에서 삼척 지역의 열악한 독서 환경이 문제 제기되자 삼척시가 신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춘천에서 열린 강원 타운홀 미팅에 참석한 삼척의 한 교사는 지역 도심의 교육문화관을 비롯한 부속 도서시설 외에 전용 도서관을 갖추지 못한 열악한 독서 환경에 대해 개선을 요청했습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삼척시는 지난 2020년부터 230억 원을 들여 남양동 일원에 짓고 있는 기적의 도서관을 내년 상반기까지 모두 완공해 시민들에게 개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기적의 도서관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어린이 열람 공간과 북카페 등을 갖출 예정입니다. 원주시 태장동 현충탑 주변에 호국보훈공원 조성 타당성 용역이 추진되는 가운데 원주시의회 호국보훈공원 특별위원회가 발족했습니다. 시의회는 최근 259회 임시회에서
박항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특위를 발족하고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원주시에 대한 지원과 호국보훈공원의 역사적 가치를 조명하기로 했습니다. 지난해 말 지역에 흩어져 있는 참전용사 기념비를 비롯한 30개 현충시설을 한 곳에 모을 필요가 있다는 조용석 시의원의 제안에 따라 원주시 호국보훈공원 추진이 본격화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정선군이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9월부터 11월까지 산지 사방 사업을 추가로 벌입니다. 이상으로 강원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